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정식 기회보세요.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는 정의사단의 이병군 정지현 멘토입니다. 예, 정지현 멘토님 오랜만에 제가 출연을 했습니다. 잘 놀러 다녀오셨습니까? 예, 놀지는 못했고요.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이제 겨우 목이 돌아왔습니다. 목이 돌아오자마자 이 정식 기회보세요를 위해서 출연했다는 거 꼭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왜 갑자기 기침을 하세요? 이제 내일부터 안 나오시겠다 얘기시죠? 예. 자, 오늘 시장, 장 내내 조금 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장 후반쯤에서, 시장을 다시 1990선 위로 올려놓은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오늘 장 좀 짚어주시고 내일 장 전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장 막판에 들어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네요. 0.13% 상승한 1993.08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됐죠.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1,600억대. 여기서 이제 종가에서 2,400억대의 매수 우위를 기록을 하면서 상승에 견인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기관애들은 먹튀하고 있습니다. 1,000억대의 매도 우위를 기록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프로그램도 780억 정도 매수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엔 외국인 쪽에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보여줘야지만 일단 지수의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점은 최근의 시장을 보면서 아마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대체적으로 업종별 순환 상승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건설업종 그리고 조선업종들이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전날 증권 섹터들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이 좀 보였었는데 오늘은 소폭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 강보합세로 마무리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수 섹터들 같은 경우는 소폭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결국엔 이러한 순환 상승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보게 된다라면 많이 빠져있던 종목군들이었었죠. 과거에 상당히 좀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이 업종별 이 경기 민감 섹터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들의 순환 상승은 조금 더 이어질 수가 있어 보입니다. 3월 초까지는 좀 더 열어놓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최근에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섹터들이 증권 섹터입니다. 증권 섹터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거래 대금이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또 한 부분들은 은행 섹터들이 은행 업종들이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 구조조정도 마무리가 좀 돼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본 확충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결국 이제 좋아질 일만 좀 남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다시 고개를 좀 들고 있으니까 이 증권 섹터들 같은 경우는 조정을 좀 받았을 때 과감하게 좀 매수를 해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스닥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드리자면요. 결과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590선이 지지가 되면 600, 610, 620선까지 넘볼 수 있다는 얘기를 드렸었죠. 정확하게 그 시점까지는 왔고요. 620선 상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구간에서는 큰 폭의 움직임보다는 기간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선행되었던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이죠. 그게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또 소폭 조정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 다른 바이오 관련주들이 또 큰 폭의 상승이 나오면서 지수는 받쳐주고 있지만 결국은 또 사물 인터넷의 조정이었고요. 자,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이 또 조정이 들어오니까 사물 인터넷주들이 다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래 서로 순환매 차원에서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일단 시장을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구간은 자, 어떻게 지수의 큰 폭의 상승보다는 여기서 왔다 갔다 흐름이 나오는 기간적 조정, 즉 기간 조정이 조금은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갈아타기 하는 것이 그럼 옳은 전략이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계속 강조드렸던 종목군들이 보면 되게 큰 폭의 상승세를 이루면서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 저희가 정식 교보세 할 때 대한유화도 많이 강조를 드렸었는데 대한유화도 신고가를 지금 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시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꾸준한 상승 쪽에 있는 섹터들을 잡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미리 선점이 돼 있어야지 그걸 올라갈 때 자꾸 따라 붙으세요. 최근에 보면 코콤이나 에스넷 그리고 테스나 이런 많은 종목군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종목군들이 이미 많이 올랐어요. 근데 여기서 막 따라 붙으실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다시 올라올 종목들.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또 순환적으로 올라올 사물 인터넷 섹터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굳이 다 오른 종목군에서 자꾸 해답을 찾지 마세요. 보통의 전문가님들이 여기서 많이 오른 종목에서 눌림목이라고 여기서 잡아 들어가는데 이게 더 위험한 선택이에요. 그러면 오르기 전에 그 산업을 동향을 분석을 했어야죠. 그게 맞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다 오르고 난 다음에 산업 동향 분석이 안 되니까 다 오르고 난 다음에 이걸 기술적 분석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물리는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산업을 먼저 분석해 놓고 그걸 미리 선점해 놓고 올라타고 계셨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다음 산업, 즉 꽃피울 산업 쪽에 여러분들이 탑승하실 것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코스닥은 건전한 조정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건전한 조정이라고 해서 많이 오른 종목군에서 눌림목 매매를 진행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이고요. 자,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이 앞으로 이 꽃을 피울 수 있는 종목인지는 저희가 종목 상담을 통해서 빠르게 힐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딱 전화 들고 전화번호만 누르시면 됩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 2번입니다. 문자는 013-3366-0110번이니까요.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아이고 말하는데 힘들어 죽겠습니다. 자, 전화 바로 드셔서 종목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예, 제닉입니다. 제닉이요? 예.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39,000원에 한 10% 됩니다. 39,000원에 10%요.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좀 실적이 좀 좋아질 거라고 아는 지인이 소개를 해줘서 네. 했는데, 좀 궁금하네요. 정말 어느 단기로 가져가야 할 건지, 네. 또 아니면 단기로 가야 할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네. 방이 괜찮은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닉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예, 마스크팩이라고. 그렇죠. 네. 주로 한다고 그러대요. 네. 일단 화장품 쪽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스크팩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좀 영위를 하고 있죠. 약 30% 비중을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실적이 좀 좋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먼저 좀 하셨어요. 그죠? 근데 주가를 보시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많이 줄었었어요. 특히나 이제 4분기 때 실적이 좀 상당히 괜찮게 나왔거든요. 1분기 때와 2분기 때 적자가 좀 기록을 했었는데 3분기 때 흑자로 돌아섰고 4분기 때는 이 흑자폭이 좀 더 커지는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약 한 2배 정도, 2배 가깝게 성장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종목에 대해서는 일단 선택은 좀 잘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참 아는 지인께서 조금만 더 일찍 얘기해 주시면 참 좋았을 건데요. 그죠? 저기 2만 원대 중반이나 초반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저항자리 때까지는 지금 와 있는 상황이에요. 제닉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걱정됩니다. 그래서 네. 비중이 10%세요. 그죠? 지금 이 전망을 여쭤보셨다는 얘기는 좀 길게 끌고 가실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사업 전망이 좋다면은, 네. 좀 몇 개월 가져가도 네. 괜찮습니다. 연말까지 보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면 좀 매수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은 실적이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흑자에 대한 이 실적에 대한 추이는 꾸준하게 좀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중기적으로 좀 보실 수 있다라고 했다면 지금 자리대에서는 좀 조정을 받아야 될 그럴 구간들이에요.
예, 예. 만약에 조정을 좀 많이 받는다라고 하면 아마도 28,000원 정도까지도 조정을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럼 21선짜리대가 좀 되겠죠? 대충 보게 되면 예. 요 자리까지 일단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 다시 한번 흐름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하락에 있어서의 되돌림이 좀 나오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예. 그럼 절반 정도의 되돌림 자리대를 보게 된다라면 일단 34,000원에서 5,000원 정도가 좀 될 것 같아요. 예. 그 자리대까지는 1차적으로 좀 목표가를 잡아놓고 보시는 전략이고요. 지금 자리대에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조정받으면 더 해도 되겠습니까? 네, 조정받으면 더 하시는데 28,000원권역. 예, 예. 예, 그 자리대부터 분할 매수로 한 10%에서 20% 정도만 더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두 분 전문가님 수고하십니다. 예. 테스나요. 아, 테스나요? 예, 매수가는요? 테스나. 예, 테스나. 알고 있습니다. 예, 매수가는요? 23,500원에 20%. 어머니 딱 걸리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럼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되나요? 테스나 이거를 제가 만 원대 얘기 드렸던 종목이에요. 아, 근데 이게 지금 150%가 훨씬 넘게 올랐는데, 이게 지금 이거를 갖다가 따라 들어가신다 하는 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테스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가 이게, 반도체 얘기를 드리면서 그때 삼성, SK 하이닉스 얘기 드릴 때 테스나 똑같이 얘기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게 만 원에서 지금 이까지 올라왔고, 최근에 가족분 중에 뭐 이니셜로 말씀드리면 PMS 되시는 분이 이걸 아직도 들고 계세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반을 털게 만들었고, 반만 지금 지고 가고 있어, 반만. 아,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지금이라도. 왜 이런 걸 자꾸 매도를 해야 따라 붙으세요? 되나요? 어머니, 그거를 먼저 말씀해 보세요. 왜 자꾸 이런 걸 따라 붙으세요? 다 올라간 거를. 추천받고 샀는데요. 누구한테 추천받았는데? 증권사에서요. 이게 기술적 분석으로 애들이 들어가는 거야, 어머니. 이거는요, 산업 동향을 분석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많이 올랐다가 빠지니까 눌림목이라고 들어가는 기술적 분석이에요. 이런 매매는 하면 안 돼요. 이 산업은 앞으로 더 꽃을 피울 수 있어도 여기서 어디까지 조정이 들어왔다가 올라갈지는 몰라요, 어머니. 이걸 한번 봐보세요. 자,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만 원대 추천드렸던 종목이에요. 만 원대. 만 원 초반이에요, 그것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것도 꾸준하게. 근데 이게 올라올 때 그냥 안 올라와요. 처음에는 이렇게 단봉으로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게 시세를 중간에 이제 횡보, 즉 산업의 정체기에 들어갈 때는 절대 장대 음봉들이 안 나오다가 한번 장대 음봉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 장대 음봉이 나오기 시작할 때가 정체기에 들어간다라고 보면 돼요. 거기 들어간 거예요, 어머니. 그럼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되나요? 지금은 일단 견뎌보세요. 지금은 24,200원 올라오면 무조건 파세요. 어머니, 이 구간에서는 들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이건 위험한 구간이에요. 네. 아무리 더 간다 할지라도 이 구간에서 함부로 따라 들어가시면 크게 당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거 솔직히 어머니 21,000원까지 다시 빠질 수 있는데 그 빠지면 견디실 수 있겠어요? 못 견딥니다, 어머니. 그죠? 앞으로 이런 매매를 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무리 증권사에서 추천을 하더라도 당신 말 안 듣겠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럼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나요? 매수가는 지금 얼마 차이 안 나니까 충분히 와요. 그러니까 24,200원까지만 들고 가보세요. 24,200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증권사 바꾸세요. 그런 증권사하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알았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네이버요. 네이버요.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73만 원에 20%. 얼마요? 73만 원? 예, 네, 비중은 20%. 예. 매수하신 이유는요? 이게
보니까 실적도 좋고 해서 매수했는데 선호 내려가겠는데 올라오겠지 하고 놔둬 버렸는데 지금 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까요? 일단 지금 네이버를 좀 잘 보시게 되면 여기에 저점권역이 하나가 있어요. 그죠? 여기에 저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 저점이 요 자리대예요. 보이시죠? 예. 아직까지는 그 박스권역인데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나오거나 그러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소요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내수 섹터가 움직이는 것보다 많이 빠져 있었던 경기 민감주들이 조금 순환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아,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이 조정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일단 박스권 하단권역이 좀 이탈이 되는 그런 모습이기는 한데 여기에서 그냥 바로 막 크게 밀려버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일단 73만원권역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매수가 정도 때까지는 충분하게 움직임이 나와줄 수가 있어요. 아, 예. 네, 근데 이제 글쎄요, 여기 73만원짜리대에서 뭐 수십 %의 수익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단 예. 물론 이 부분들이 네이버가 라인의 그런 모멘텀에 힘입어서 이제 많이 상승을 좀 했었고 아직까지 죽었다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들거든요. 예. 그렇다면 지금 자리대에서는 추가 매수를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좀 관망을 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예. 주가가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아마 추가적으로 좀 더 밀려 내려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60만 원을 살짝 좀 하회해주는 그런 모습들까지도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럼 지금이라도 조금 줄어가지고 나중에 다시 매수하면 어떨까요? 다시 추가 매수를 하신다고요? 네. 만약에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면은 차라리 종목 교체를 좀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라면. 그럼 팔아보고. 만약에 이거를 정리를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예. 반등이 나온 상태가 아니라 좀 더 밀릴 수가 있으니까 아예 그냥 교체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네이버보다는 증권주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 예. 네, 그러니까 증권주 쪽이 이제 바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들을 차라리 조금씩 모아가다 보면 네이버에 대한 수익률보다는 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그러면 지금 뭐 좀 갖고 있어도 좀 손해는 줄을 수 있겠어요.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매수가 위로는 올라올 수 있어요. 아직까지 뭐 인터넷 은행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핀테크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이버도 그쪽 섹터에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물 조정을 좀 거치고 난 다음에 3월 중순경부터는 다시 한 번쯤은 전환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뭐 끝난 그런 테마나 섹터는 아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여유를 좀 가지고 보신다라면 회복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이게 대구입니다. 예. 예, 저 옷이야요. 반갑습니다. 예, 산지는 좀 오래됐고요. 예. 20만 원인데요. 예, 10%인데요. 예. 좀 걱정이 돼서 전화드렸습니다. 20만 원이에요. 걱정이 예. 돼서요. 예. 6만 원까지 빠지셨는데 견디셨는데 지금 와서 걱정이 되시는 건 뭐예요? 예, 그런데 그 정권사에서 물량 좀에 나오면은 반등이 안 나오겠나 이 하시길래 좀에 나오고 반등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 계속 빠지니까 손질도 못 하고 예. 이제 좀에 올라오는데 먼저 서울경제TV 한번 그때 누가 이거 오시아를 상담하는데 보니까 예, 8만 5천 원까지 반등이 온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8만 5천이 넘었었거든요. 그래서 예. 좀 문의 드려봤습니다. 일단 마음이 참 안 좋아요. 같은 동양분이시 또 반토막이 넘게 나니까 예.
마음은 안 좋은데 이게 더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굉장히 긴 장기예요. 장기를 왔을 때 겨우 12만 원, 13만 원 부근 거기 회복할 수는 있어요. 1년 들고 가면은 12, 13만 원 오겠어요. 1년요? 1년요, 예. 그 1년 들고 가서 12, 13만 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을 손절하고 다른 종목을 잡았을 때 그거를 뭐 6개월 만에 수익을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면 예. 굳이 이 종목을 들고 가고 1년 가까이 들고 가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는 13만 원 선에 어떤 희망을 걸어본다는 것이 조금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니. 예, 그러면 예, 5분 반등이 얼마까지 오겠어요? 지금은 거의 반등치는 다 왔어요.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왜냐하면 자 태양광 업황이 지금 좋아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아직도 중국에서 치매가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의 저가 태양광 회사들이 많이 지금도 아직 존재하고 있고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태양광 쪽이 우리 쪽에서 크게 기술력이 또 낮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태양광 기술력이 크게 연료 감응용 필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예. 필터에서 필름에서 또 거의 기술력이 결정이 되는데요. 이 필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기술력의 차이가 세계적으로 크게 많이 나지는 않아요, 어머니. 예. 그러니까 기술력이 크게 차이 안 난다면 단가가 싼 중국산을 찾겠죠, 어머니. 예. 그죠? 예. 그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계속 치매가 들어오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산업적인 업황에서 조금 개선의 여지가 보인다 하는 것은 언제부터냐 하면 중국의 대형 태양광 업체들이 많이 자빠져야 돼요. 예. 무너져야 돼요. 근데 예. 그들 무너질 때 OCI라고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반등치가 여기 마야봤자 지금 10만 원 부근에서 기간 조정이 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 이 근처에서 손절을 결정을 하시고 예.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 반등 지금 다 온 거라요. 10만 원까지 오겠어요. 거의 다 왔어요. 10만 원 부근이. 예. 그러니까 예. 이게 9만 한 6천 원 부근인데 거의 다 왔다.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2천 원입니다. 반등치는. 그러니까 그냥 지금이라도 교체 매매를 할 것을 저는 권해드립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먼저 몇 번 하도 전화를 했도 안 돼가 5분에는 왜 됐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예. 이제 가장 말이 빠른 충청도 사나이 김중 멘토님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중 멘토님 나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정말 빠른 종목산당의 김주기입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첫 번째 종목 일진전기인데요. 일진전기 지금 현재 가격 8,700원에 비중 20%. 좀 고가에 사셔갖고 약간 좀 물려 있는데 실적 좋은데도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실적 좋은데 빠지는 경우도 있고 지금 일진전기가 바로 그런 경우로 좀 확인이 됩니다. 그다음 종목 자체는 좋아요. 정말로 실적 좋고 그리고 올해도 그런 전망이 그렇게 나쁜 거 아닙니다. 나쁜 거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손절 좀 힘들겠지만 손절보다는 좀 버텨보세요. 좀 버텨보시고 분명히 한번 또 박스권 상단이었던 9,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올라올 수 있고요. 거기서 그때 한번 더 갈지 아니면 자르고 다른 걸로 교체할지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알톤 스포츠. 알톤 스포츠를 1,900원에 15% 들어가셨네요. 일단 알톤 스포츠 최근에 좀 그 이녹스라는 회사가 좀 인수를 했죠. 참 뜬금없이 이녹스인데 이녹스가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연성 회로기판 소재 그리고 IT 소재 쪽에서 굉장히 돈 많이 벌고 있는 그런 회사가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알톤 스포츠 인수를 했습니다. 이제는 휘어지는 자전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한번 가봐요. 알톤 스포츠도 좋은 회사입니다. 좋은 회사고 실적 잘 나오고 있는 회사니까
그래, 못해도 한 13,000원까지는, 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 약간 수익인데, 조금 더, 예, 수익을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종목은, 예, 네오위즈 게임즈인가요? 두산중공업. 예, 두산중공업을 지금, 뭐, 약간 또, 굉장히 오랫동안 물려 계시다가 31,000원이네요. 31,000원 비중 30%. 오랫동안 물려 계시다가, 다행히도 최근에, 그럼, 바닥권에 있던 뭐 두산중공업, 뭐 두산인프라코도 마찬가지죠. 뭐 비슷한 종목들의 흐름이 뭐 현대건설 뭐 이런 것들 참 올라와요 지금. 예, 쭉 뭐 바닥치고 좀 올라가는 추세고 추세는 조금 더 예, 이어질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그렇다고 뭐 이게 뭐 또 예전처럼 뭐 4만 원, 5만 원, 6만 원 이렇게 가냐? 예, 그건 아니고요. 뭐 한 3만 3천 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10% 정도, 예, 그 정도, 예를 좀, 예, 마지노선, 예, 위에, 예, 목표가로, 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은 뭐 힘들어요. 크게, 굉장히 뭐 실적이 개선된 것도 아니니까, 예, 그 이상은 좀 힘들어 보입니다. 거기까지, 예,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종목이, 네오위즈 인터넷 게임즈인가요? 게임즈를 23,100원에, 예, 비중 30%. 사실 뭐 네오위즈 게임즈 이거 뭐 실적이 뭐 굉장히 뭐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좀 힘들어요. 뭐 게임즈 한창 갈 때 컴투스나 이런 것들 갈 때 좀 덩달아 좀 따라가다가 그런 것도 빠지니까 뭐 맥이 없는 거죠. 올라갈 여지가 없는 거죠 지금. 예. 저는 뭐 좀 종목 바꿨으면 좋겠어요. 예, 종목 바꿨으면 좋겠고. 예, 반등도 많이 보지 마시고 22,000원까지만 보시고 종목 교체하세요. 예, 종목 교체. 예, 종목 교체 하는 게 훨씬 더 나아 보입니다. 다음은 뭔가요? SBS 미디어홀딩스. 이거를 지금 4,890원에 비중 30%. 이번 얼마 전에 하셨던 분인 것 같고 기억이 납니다. 예, 가격도 거의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뭐 잘 올라오고 있잖아요. 잘 올라오고 있고, 예, 미디어홀딩스 최근에 뭐, 예, 그런 JTBC라든가 그런 종편 뭐 그리고 TVN 이쪽에서 많이 좀 치고 올라오죠. 예, 그런 쪽에서 컨텐츠 경쟁이 좀 굉장히 격화가 되는데 그래도 뭐 공중파잖아요. 예, 공중파고 최근 수급 자체가 뭐 괜찮아요. 예, 괜찮으니까. 예, 반등 조금 더, 보시기 바라고. 예, 근데 뭐, 너무 높게 보지 마세요. 예, 너무 높게 보지 마시고, 여기서 뭐, 4, 5% 정도 올라오면 그때 과감하게, 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올라오면 뭐, 다 온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 종목은 뭐, 예, 고려산업. 고려산업을 2,400원에 20% 들어가셨네요. 예. 고려산업 실적 괜찮아요. 예, 실적 잘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 오랫동안 이 종목도 보시면, 예, 바닥을, 예, 좀 기다가, 예, 작년에 좀 주가 반응이 있었죠. 작년에 주가 반응이 있었고, 좀, 조정을 받고 다시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실적 잘 나오고, 그리고 최근 흐름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예, 나쁘지 않고, 2,400원이면 뭐 산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사신 것 같고 들고 가세요. 예, 들고 가시면 3,000원대 팔 수 있습니다. 장담해요. 예, 고려산 괜찮습니다. 다음 종목은 미디어플렉스입니다. 5,500원에 예, 30%요. 오늘 뭐 종가 베팅 했나요? 예, 이거 뭐 괜찮습니다. 예, 미디어플렉스 예, 지금 흐름이 요 종목도, 예, 일단은 뭐 추가적으로 뭐 굉장히 좀 올라가기보다는, 예, 이 위에서, 최근에 뭐 여기, 뭐 5,000원에서 뭐 6,000원, 이 사이에서 그 움직일 것 같아요. 예, 이게 뭐 6,000원 이상 또 뚫으려고 하면 뭔가 또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 또 대박 나야 되고, 영화 쪽에서. 근데 뭐, 딱히, 예, 최근에, 예, 그런 모습은 좀 보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반등을 그냥 6,000원까지만 보세요. 예, 6,000원에서 예, 과감하게 예, 자르시기 바랍니다. 이거보다는 뭐 차라리 예, 그쪽에 나아요. 그냥 뭐
뭐였더라? 생각이 안 나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다음 종목은, 자, 안랩. 48,750원 비중 20%. 이거 요즘에 뭐,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니까, 대선주들이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예. 안랩 뭐, 최근에 흐름 뭐 굉장히 좋습니다. 예. 뭐 들어가신 게 언제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물려 있다가 그랬는지 아니면 어저께 사셨다가 살짝 지금 손해 보고 계신지 뭐 알 수는 없지만 뭐 수급 자재 괜찮고 예. 지금 흐름은 예, 나쁘지 않아요. 예, 나쁘지 않고 예. 요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 좀 더 이어질 것 같고요. 한 5만 원 중반까지는 한번 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안내. 뭐 이게 뭐 실적이 많이 나오고 뭐 그러기는 좀 힘들고 최근에 또 보안 관련해서 그래도 예, 보안에 뭐 안내 뭐 대장이잖아요. 예, 대장이고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예, 뭐 안철수 씨가 또 움직임이 있겠죠. 예, 예 그런 거 좀 기대도 한번 해볼 만 하고요. 예, 일단 뭐 흐름은 예, 긍정적입니다. 예. 다음 종목은 KLnet. 이 종목은 뭐 2,910원에 비중 50%. KL넷이 뭐 실적이 많이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실적 잘 나오고 그런 종목은 아니긴 하지만, 뭐 국가 뭐 시스템이라든가 재난 시스템, 또 항만, 뭐 이런 쪽에서 뭐 어느 정도 좀 기술력을 갖고 있고, 예전에 뭐 좀 대기업 쪽에서도 한번 좀 노렸던, 예, 종목이에요, KL넷은. 그래서 뭐 그런 부분 아직도 기대하면 그런 것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뭐 실적 굉장히 뭐 그냥 별로예요, 사실. 좀 별로긴 한데, 주가는 계속 좀 끄집어, 예, 잡고 있어요. 예, 고가권에서 계속 끄집어 잡고 있습니다. 뭐 빠졌으면 이미 빠졌어야 되는데, 예, 아직은, 예, 끝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끝나지는 않은 것 같고, 한 번쯤, 본인한테 기회 있을 거예요. 예, 기회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뭐 비중 50% 들어가셨고, 제가 뭐 팔라고 해도, 뭐, 덜덜 떨면서 못 팔 거예요. 예. 그럼 어차피 아는 거, 예, 그냥 들고 가세요. 예. 가시는 게, 예, 나을 것 같습니다. 못해도 뭐 3,000원. 예, 한번 기회 있을 겁니다. 3,000. 예, 초반대 기회 있을 거고요. 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이에요. 한국정보인증. 야, 뭐, 지금 3,810원의 비중 40%. 제가 보기엔 좀 물려 있다가 올라온 것 같아요. 한국정보인증 회사 좋아요. 회사 좋고, 야, 이런 추세면 들고 가는 거예요. 지금 차트 보세요. 예. 바닥 다지고, 뭐, 서서히, 오늘 본 저 거래 조금 나와줬죠. 예, 뭐, 실적도 뭐, 나쁘지 않아요. 한국정보인증. 예, 나쁘지 않습니다. 이전에 뭐, 그런, 예, 상승했었던 그런, 흐름도 있었고, 예, 주가 자체 지금, 예, 보유하는 게 맞습니다. 못 먹어도 보유해요. 보유하시고, 예, 4,000원 초반까지 보세요. 4,200원, 300원까지는, 예, 거기서 한번, 예, 뭐 비중을 좀 절반을 축소하시고, 예, 예 그렇게, 예, 진행을 하면, 예, 뭐, 손해볼 것도 없습니다. 이 종목. 예, 그냥 들고 가시면 됩니다. 저 믿고, 예. 저는 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무난하게 좀 진행이 잘 됐네요. 그리고 예병군 멘토님, 예, 복귀를 축하드립니다. 조금 더 쉬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예, 아쉽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일단.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중 멘토님의 정말 빠른 종목 상담 잘 들었습니다. 제자리를 노리는 모종의 세력이 있었는데 그게 김중 멘토님이셨네요. 예, 살짝 서운했습니다. 자, 저희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안내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 2번 2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빠르게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목이요. 네, 여보세요. 멘토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해서? 네. 예, 동양생명을 네. 한 10% 11,600원에 샀거든요. 11,600원의 비중은요?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 예.
네. 왜 사셨어요? 그 중국 그 생명회사에서 동양 안방보험. 인수한다는 네. 그런 모멘텀이 있어서 그래서 네. 사봤습니다. 네. 일단은 뭐 중국계 보험사에서 동양생명을 인수를 할 것이다라는 재료가 좀 나왔었어요. 그죠? 예, 그게 2월 2일 날인데 급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매물 소화를 좀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예.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요? 아, 좋으세요? 예, 저도 길게 갈 거라고 샀는데 그게 안 될 것 같네, 그지? 네, 일단은 예, 동양생명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박스권형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예. 이렇게, 그죠? 예, 그럼 그 자리대가 대충 한 9,000원대 초반 자리대에서 한 12,0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예, 요 자리대를 넘어가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럼 그 자리대가 한 14,000원 정도가 좀 나오네요. 예, 근데 지금은 12,000원을 안착을 못하고 있어요. 그죠? 매물 소화를 좀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죠. 예, 일단 중기적인 흐름들로 봤을 때는 한 14,000원 정도 때까지는 보여지는데, 예, 지금 전고점 일봉 차트로 돌아오게 되면 여전히 이 전고점 자리대를 지지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예. 그럼 한 차례 더 치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그 최대 주주 변경이 되면은 네. 큰 상승이 있을 거 아니까. 아, 큰 상승이 있을 것이다? 예, 그런 네. 그런 그 모멘텀을 이제 생각하고 샀는데 이게 가면은 어떤 연유로 해서 갈 수 있는 조건이 생기나요? 뭐, 예를 들면, 인수를 했는데, 주당 인수 가격이 좀 더 높다거나, 예를 들어서 뭐, 현대 주가가 11,000원대인데, 예, 뭐, 인수 가격이 뭐, 2만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된다라면, 급등이 좀 나와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면, 급등이 나오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추세적인 상승은 어느 정도 이 전고점에 대한 매물대를 좀 뚫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올해 전망도 뭐 실적이 좀 좋을 것이다, 돌아설 것이다, 이런 좀 얘기들도 있거든요. 근데 네.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실적은 좀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나오던데. 올해 4분기는 적자였었는데 당기 순이익은 흑자였었어요. 작년 동기 대비보다 일단은 뭐 적자의 폭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실적에 좀 바닥을 찍고서 움직이는 그럴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중국계 보험사가 인수를 하게 된다라면 주가는 조금 더 뭐 빠지는 쪽이 아니라 급등은 나오지는 않더라도 계단식의 상승은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우선적으로 크게 잡아드리거나 그러긴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예, 최근에 형성됐던 고점 자리대가 13,000원대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자리대를 일단 목표가를 좀 놓고 보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때 그 자리대까지 왔는데도 뭐 나는 매도를 좀 하는 기가 싫다. 라고 한다면 그때 다시 한번 좀 전화를 주세요. 그때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자고요. 아, 그렇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멘토님.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종목요? 유니테스트고요. 예. 비중은 한 70% 되고요. 예, 매수가는 얼마나? 매수가는 7,430원입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네. 수입 크게 나셨는데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이제 좀 올라오더만은 한 달 동안 안 가네, 안 가. 옆으로만 가고. 예. 그래서 고점인가 싶어서 팔아야 될 것인가. 그럼 팔아서 다른 종목으로 옮겨야 될까. 많이 올랐어요. 사실은 이게 뭐 2,000원에서 지금 거의 13,000원까지 올라왔다는 건 굉장히 많이 오른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은, 저라면 아버님 이렇게 해보겠어요. 예? 11,100원에 익절가를 걸어놓고 들고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13,000원이 다시 가게 되면 네.
12,000원까지 익절가를 높여놓고 또 한번 기다려보세요. 그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더 이상 안 올라가요? 더 이상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 더 오른다 하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영역입니다. 그죠? 예. 이 회사가 아무리 좋아도 계속 주가가 갈 수는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요. 예. 이 회사가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했는데요. 그 실적하고 상관없이 많이 올랐어요, 아버님. 예. 이미 그 실적은 반영될 만큼 다 반영은 됐어요. 근데 그 실적이 반영이 돼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서 그 실적 반영과 더불어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에요. 여기서 성장성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밑에 구간에서 이걸 성장성을 논하라 하면 할 수는 있는데요. 이만큼 올라온 구간에서 여기서 더 성장할 것이라는 것을 논하라 하면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익절가를 잡아 놓으세요. 11,100원을 터치 안 하면 내가 한번 들고 가보겠다. 지금 구간에서는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13,000원 올라가면 12,000원까지 안 내려오면 내가 한번 들고 가보겠다. 거기서 14,000원 올라가면 12,800원까지 안 내려오면 내가 들고 가보겠다. 이렇게 하면 추세는 그대로 또 수익으로 전환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간다 더 안 간다에 대한 얘기는 논할 부분이 아니에요.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성공 소지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수고 많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저기 다음 카카오인데요. 네. 좀 높이 잡아가지고요.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30%고요. 네. 15만 5천 원이거든요. 15만 5천 원이요? 네. 네. 조정이 조금 많이 받았어요. 네, 이거 좀 갈 줄 알았더니 네. 이렇게 안 가가지고 그때 16만 원까지 왔었는데 조금 더 갈 줄 알았더니 이렇게 하다 보니 계속 밀리기만 하는데 이거를 네. 어디까지 더 빠질 건지 이거를 일단 다음 카카오가 실적이 좋을 거예요, 올해도. 일단 첫 번째는 네네. 첫 번째는 실적이 좋을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여전히 모멘텀이 살아있는 그런 섹터예요. 글쎄, 그래서 좀 들고는 좀 가보는데 이게 자꾸 빠지니까 손실폭이 너무 커갖고 막 걱정이 돼 죽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네. 일단 추가적으로 예. 조정이나 이런 부분도 얼추 이제 다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보시게 되면은 뭐 한 12만 원대 초반권역이 이렇게 하단 라인대죠? 바닥권역이죠? 네네네. 아무리 빠져도 아마 요 정도 언저리대에서는 지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12만 원 초반대요? 네, 일단 뭐 네. 12만 원대까지도 밀리진 않을 것 같아요. 12만 원대 중후반 정도면 어느 정도 바닥권역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한 12만 한 5천 원, 뭐 한 그 선이요? 네, 그 정도면 뭐 바닥이 예.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저기 작년 8월경에 형성돼 있던 고점 자리 때는 다시 한번 넘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은 그 241선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네. 작년 8월 그 18만 3천 원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거로 보인다고요? 네, 일단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첫 번째가 넘어가야 될 산 일단 16만 원 자리대가 될 거란 말이에요. 네. 네, 요 자리대를 1차로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네네. 그 다음에 그 자리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네. 18만 원을 좀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 많이 올랐어요. 그죠? 예, 근데 얘는 계속 빠졌어요. 그리고 다음 카카오는 시가총액 1위죠. 예, 셀트리온이랑 이제 2위에 격전을 하고 네. 있고요. 네.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예. 조정을 좀 받아야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순환매가 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예. 코스닥 대비해서 거래소 시장 대형주들이 많이 못 움직였잖아요. 그죠? 네, 그럼 네, 네. 잠깐 동안 이렇게 옮겨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유입이 될 섹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손실이 나고 계시고 손실이 좀 늘어나게 된 좀 걱정도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충분히 이해는 네. 되는데요. 예, 예. 조금 여유 갖고 기다리시면 네. 다시 넘어갑니다. 16만 원. 네. 네.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투자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세요. 특히나 오늘 뭐 이제 다음 카카오에 대해서 뭐 성장성에 대한 한계 뭐 이런 기사거리가 나왔었거든요. 예, 뉴스는 뭐 네. 정말 이것저것 많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외국계 쪽에서 얘기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외국인들은 오히려 더 샀어요. 네, 네. 네, 이상한 기관 애들이 다 매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럼 뭐 이런 거에 나왔으니까 얼추 이제 바닥 신호다라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 네. 일단 좀 여유 있게 한번 들고 가보세요. 네. 저기, 그러고요. 네? 저기, 며칠 전에, 네. 저기, 하나 갖고 있다가, 네네. 오늘 3만원 넘어가면서, 네. 예, 팔았어요. 그래서 수익 나서 너무 감사드려요. 아유, 별 말씀을요. 아유, 잘하셨습니다. 아유, 너무 오래 갖고 있던 거라서, 네. 오늘 이렇게 마침 올라오길래, 네. 기다리고 있다가 아까 39,900원에 팔았어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는데 전화 한 번 더 주시지 그러셨어요. 아유, 너무 오래 갖고 있어서, 아유, 감사드립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다음 카카오도 좋은 소식 기다릴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좋은 소식을 많이 전해주셨나봐요. 그럼요.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수고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상담 좀 할게요. 예, 하세요. 덕산 네오룩스인데요. 예. 그게 분할되고 나서, 몇 달 전에, 4개월 전에 덕산 하이메탈 할 때에 그걸 샀다가 손해를 많이 봐가지고 다시 이번에 덕산 네오룩스 좋다길래 수순도 너무 위해서 샀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지금 가격이 너무 많이 내려가가 24,300원대에 한 4번을 물을 탔습니다. 한 달 거의 가까이 됐는데. 근데 어떻게 듣는 것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봐드릴게요. 일단 덕산 네오룩스하고 덕산 하이메탈하고 지금 분할이 된 거다. 그죠? 예. 예, 예. 근데 덕산 하이메탈도 지금 실적이 별로 안 좋아서 전체적으로는 추세가 꺾이고 있는 쪽이었고요. 예. 추세가 꺾이는 쪽에서의 분할은 사실 그렇게 좋은 분할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실적이 좋을 때 분할하는 것은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는 회사를 좀 쪼개서 회사 이익을 극대화해 보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적이 좋지 않을 때의 분할은 어떤 식의 분할이 많으냐 하면 안 좋은 부분을 떼내기 위한 분할이 많아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옛날에 나우콤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인적 분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분할을 했는데 이때 이 회사는 실적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TV하고 윈스라는 회사로 분할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회사들은 10배 가까이, 두 종목 다 10배 가까이 올랐어요. 예. 이건 실적이 좋을 때 얘기예요. 예. 자, 차바이오엔 아시죠? 예. 차바이오엔이 최근 들어와서 실적이 크게 좋지는 않았어요. 예. 그러면서 차바이오텍과 차디오스텍으로 분할을 했어요. 근데 차디오스텍이 안 좋은 부분이죠. 그걸 떼낸 거예요. 그죠? 차바이오텍만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서 주주들은 차바이오텍에서 얻은 수익이 차디오스텍으로 다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차바이오텍만 지금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덕산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덕산 하이메탈이 지금 실적이 안 좋으니까 이걸 떼내서 덕산 네오룩스 안 좋은 쪽을 떼내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거기다 물타기를 하신 거예요. 예. 그 진작에 전화를 주셨어요, 이런 거. 진작에 그죠? 했는데, 그래요. 또 다시 이거 덕산 네오룩스로 대매수를 했거든요. 그 재매수 하기 전에 전화 주셔야죠, 어머니. 그래가 이렇게 이게 지금 안 좋은 쪽으로 일부러 지금 몰아간 거를 거기다 덜렁 실으신 거예요.
자, 봐보세요. 이 회사는 시가총액도요, 24억밖에 안 되는 회사인데 지금 이 자본금이 24억밖에 안 되는데 시가총액은 2,600억을 만들어 놨어요. 이 회사 안 좋은 부분을 떼내갖고 이걸 털어내겠다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 저라면 지금이라도 이거 반등 노리기 전에 손절하고 나오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저께 예. 매도하려고 하다가 조금 더 올라가면 팔려고 조금 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점이 여기는 맞아요. 저점으로 보이는 구간이 저거가 말한 저점이 21,100원인데 이게 지금 얼마 차이 안 나요. 이걸 깨고 내려오면 무섭게 떨어집니다. 예, 그러면 지금이라도 파랑이 낫겠습니까? 21,100원을 손절가 딱 잡고 한번 가보세요. 종가상 21,100원을 안 깨면 들고 가보겠다. 종가상 21,100원을 깨면, 종가예요, 종가. 종가상 21,100원을 깨면 나도 던지고 나오겠다. 얼마 차이 안 나요, 지금. 근데 그죠? 이게 거래를 안 시켜가 제가 몇 천주가 돼가 이거 팔아먹기가 억수로 힘드네요. 그걸 팔아먹기도 힘든 걸 왜 들어가셨어요? 그걸 물타기까지 해가면서. 첫날하고 이튿날 거래를 엄청 많이 시키길래 나는 그러고 외국인도 들어오고 이러길래 괜찮을 줄 알고요. 다음부터는 꼭 좀 물어보고 사세요. 어머니. 물어보려니까 이렇게 계속 이 전화하기가 통화가 엄청 어렵던데 오늘 한 10번 해가지고 한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거 21,100원 일단 손절가 잡아놓고 대응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 거래가 많이 좋은 건 안 좋은 걸로 봐야 어머니, 됩니까? 시간이 지금 없어서 예. 제가 따로 전화를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따로 전화 한번 드릴게요. 예. 받으시기 싫으면 안 하셔도 돼요. 예,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강연에 있으시죠? 예, 이번 주 토요일이죠. 여전히 좀 강연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28일입니다. 오후 2시에 진행을 하고요. 장소는요, 유한타증권 구로 지점에서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구로역 2번 출구로 나오시면요, 스타팰리스 건물이죠. 그리고 4층에 위치해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문의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이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한번 물어보고 주변에 얘기도 듣고 좀 매수하시는 그런 버릇을 좀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안 좋은 목소리 들려드려서 죄송한 마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